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복음방송 윤용구 TV의 윤용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특집 새비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 복음방송인데 웬 건강특집이냐 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잘할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제의 새비름이라는 식물은 그 효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산이나 들에서 밭에서 여름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며 또한 시중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고 진행 중인 질병도 새비름을 먹으면 단기간 내에 피가 맑아져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향상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건강을 다시 신속하게 상당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집으로 다루게 된 점을 10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건강 특집에서는 과연 새비름은 어떤 식물이며 또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그것들이 무슨 양리작용을 하며 그들의 효능은 각각 무엇이며 왜 새비름을 특집으로 특별히 다루는지와 본인이 직접 새비름을 꾸준히 먹어본 체험과 그 효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비름을 먹는 방법과 먹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새비름은 어떤 식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비름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번성하며 꽃은 노란색, 줄기는 붉은색, 잎은 녹색, 뿌리는 흰색, 씨는 검정색으로 이를 오행초라 부릅니다. 또 오래 섭취하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채라고도 하며 너무 흔해서 돼지에게 먹인다고 해서 돼지풀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새비름의 생긴 모양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비름은 구석기 시대에 그리스 크레타 섬 동굴에서 그 씨를 발견하므로 새비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비름은 동의감 등에서도 약재로 일찍부터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효능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새비름의 탁월한 효능이 TV랑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 효능이 더욱 크게 부각이 되었으며 또한 새비름을 먹고 그 효능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등에 많이 소개를 함으로써 귀하신 약초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비름은 산과 들과 양지 바른 밭에서 잡초같이 무성하게 자라 생명력이 끈질긴 풀로서 일반 농촌에서는 그동안에 밭농사를 해방하는 아주 골치 아픈 꼴통 잡초 정도로 취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 새비름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들과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비름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오메가3와 베타카로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의 영양소들의 효능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메가3의 효능. 오메가3의 성분이 식품을 통해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의해 탁해진 혈액이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것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EPA,
DHA 그리고 DPA로서 사람이 날 때부터 인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사람의 세포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여 이를 처리하여 걸러서 신체의 각 요소에서 요구하는 목적지에 보내줍니다. 이러한 세포막은 물질이 들어오게 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또 닫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세포는 오메가3가 영속적으로 세포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메가3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필수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푸른 이채에서 등푸른 생선 및 호두 등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균형 잡힌 오메가3 필수 지방산들을 섭취할 때 우리의 몸이 최상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우리의 식단은 오메가3 지방산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을 14배 내지 20배나 더 많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필수 지방산의 불균형이 많은 건강 이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등 생선류와 이번 특집의 주제가 된 새비름을 비롯해서 당근, 양배추, 옥수수, 케일 등 녹황색 채소의 섭취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서 첫째, 혈액순환의 활성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메가3 성분이 식품을 통해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중요한 생리활성물질로 작용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의해 탁해진 혈액이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것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각 세포가 활력을 되찾아 각 장기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건강회복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염증 억제. 오메가3의 주 성분인 DHA나 EPA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낭창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있는 염증성 물질의 생산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메가3가 풍부한 새비름 식물을 여러 번 먹고 난 후에는 여간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았으며 혹시 염증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수일 내로 사라지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봄과 가을 같은 환절기에는 잇몸에 염증이 몹시 심해서 그 자리가 진물로 질긴 소고기는 물론 시금치 나물 같은 채소도 아파서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잇몸 염증도 재발되지도 않고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백혈구가 세균을 공격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모든 세포와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세균성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노화 예방. 오메가3에 함유되어 있는 DHA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화의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넷째, 암 예방. 암이란 정상세포 속에 유전자가 두려운 변이를 일으켜 생성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다른 정상세포와 마찬가지로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증식합니다. 또한 암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혈관에서 새로운 신생혈관을 생성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암세포를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영양 공급 통로를 차단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억력 증진 및 치매 예방. 오메가3는 기억력 증진을 돕고 두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가 치매 환자에게 인지 기능을 높이고 망상 증세를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오메가3의 DHA는 한창 두뇌 세포 분열과 성장이 왕성한 태아 때부터 세포 분열이 완전히 끝나는 2세를 거쳐 성인화된 6세까지의 시기에 두뇌에 작용해 뇌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면역력 강화. 오메가3 지방산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침입한 균을 자율적으로 죽이는 자기 항체를 도와서 악화된 증상을 완화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당뇨병 개선. 당뇨에 취약한 과체중 사람들에게 오메가3는 인슐린의 역할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당의 농도를 낮추어 어느 정도 당뇨병 치료 내지는 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정신질환 억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의 1인당 생선 소비율이 많은 나라는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오메가3 지방산이 조울증 환자의 증세를 낮춘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정신분열 증세를 25% 정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동맥경화, 심장마비 예방. 이번 특집 주제인 새비름은 밭에서 나는 생선이라 할 정도로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입니다. 그간의 TV 각 방송사에서는 앞다투어 새비름의 효능에 대해서 다루곤 했는데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지 실험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에 함유되어 있는 EPA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C는 낮추는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아지게 조절함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2. 베타카로틴의 효능. 네, 첫 번째는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베타카로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 건강 검진.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는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가 눈에 필요한 여러 성분을 생성해내고 눈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며 야맹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면역력 증가. 베타카로틴은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체내에 들어온 여러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신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전에는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져 버리곤 했는데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 새비름을 먹고 난 후부터는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자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를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해독작용. 체내 활성산소가 너무 과도하게 존재하게 되면
우리 몸은 노화와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운동과 다이어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 쇠비름이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훨씬 몸에 좋습니다. 넷째, 혈관 청소. 베타카로틴은 일종의 혈관 청소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과산화지질이라는 성분이 혈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고 깨끗한 혈관을 유지해 줍니다. 이런 결과로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다섯째, 피부 미용 효과. 이것은 베타카로틴의 비타민 성분 때문인데요. 피부 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는 여러 트러블들을 제거해주고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얼굴 왼쪽에 동전만한 검버섯이 수십 년간 있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새비름을 먹고 난 후에는 이 검버섯이 서서히 깨끗이 사라져 얼굴이 뽀얘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섯째, 항암 효과. 새비름에는 베타카로틴 효능 중에 또 하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존재하는 유해 성분, 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항산화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은 암 예방 및 치료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폐암, 대장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내에 너무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존재할 경우 노화에도 관여하지만 암세포를 키워 암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활성산소 제거 과정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비름이 함유하고 있는 주 성분 중에 오메가3의 효능에는 염증 억제, 노화 예방,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당뇨병 개선, 동맥경화 및 심장마비 예방 등이 있으며 베타카로틴의 효능에는 눈 건강, 면역력 강화, 해독작용, 혈관 청소, 피부 미용, 항암 효과 등이 있는데요. 이를 전부 종합해서 보면 다양한 많은 부분에서 건강 회복과 증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초이면서 동시에 약초인 새비름 식물은 여러가지 한 종류의 식물에서 이런 폭넓은 효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이런 효능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실체적으로 수년간 복용을 통해서 새비름의 확실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건강특집으로 새비름을 다루게 된 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특징적인 체험은 첫째는 얼굴에 수십 년간 있었던 동전만한 검버섯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고요. 둘째는 팔목에 있었던 지저분한 검버섯, 일종의 죽음의 검버섯이라고도 하죠. 지저분한 검버섯도 많이 있었는데요. 흐옇게 아주 많이 감소하였고, 셋째는 전에는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많았고 색깔이 노란색의 쌀뜨물같이 몹시 탁했었는데요. 이제는 소변의 거품도
대폭 줄었고 소변색은 노르스름하게 깨끗해졌습니다. 넷째는 어떤 때는 소변색이 새까만 색으로 변해 있어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의사들 얘기는 이 소변색이 새까맣게 되는 것은 그때는 신장에 그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소변이 까만 소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비름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은 까만 소변을 나온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증세가 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장의 염증도 생기지 않는 거죠. 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니까. 이와 같이 새비름을 꾸준히 섭취해 온 결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메가3와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와 중성지방, 과산화지질 등을 체외로 배출시켜 주거나 억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크게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포를 대폭 활성화시켜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을 상당히 향상시켜 줍니다. 특별히 이번 특집의 주제인 새비름에 있어서는 저의 경험상 콩팥을 말하죠. 신장의 기능을 대폭 회복하여 정상적인 소변으로 정화시켜 주었고 거품을 없애 주었고 검정색 소변을 건강한 소변으로 회복시켜주는 등 확실한 효과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비름의 효능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새비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게 되었죠. 왜냐고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수년 전부터 시골집 마당과 텃밭에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귀중한 보약과도 같은 새비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집에서 산지 시골집을 관리하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텃밭도 가꾸고 하는데요. 하는데 그 아주 골치 아프게 새비름이라는 풀이 뽑으면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한없이 자라는 거예요, 자풀이. 그래서 아주 그냥 속을 새겼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예상에 뛰어난 아주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새비름을 먹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새비름 전도사가 됐네요. 특히 저로서는 콩팥의 기능 회복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새비름을 먹은 후에 깨끗해진 맑은 피가 온몸 전체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혈관을 통해 순환함으로써 각 세포들을 활성화하여 다른 장기들도 그 기능이 훨씬 개선됐으리라고 미루어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손쉽게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이와 같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새비름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건강을 누리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손쉬운 새비름을 먹고 많은 국민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촌이나 이런 산이나 들밭에 가서 접촉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텃밭이나 밭에서 나는 들에 나는 새비름을 거둬서 잡숴도 좋겠습니다만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새비름을 가공해서 비닐봉지에 포장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팔기도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 경동시장에서도 그 가공해서 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새비름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비름을 채취하여 물통에서 3-4번, 서너 번 깨끗이 헹군 다음에 물기를 다 빼고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합니다. 둘째, 1회에 한 줌 정도의 새비름을 물과 사과 4분의 1이나 매실즙 또는 오렌지 주스를 적당히 섞어 믹서로 갈아 먹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하루에 2컵 정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넷째, 2주 후부터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먹고 증세가 호전됨에 따라 횟수를 줄여 줍니다. 다섯 번째, 물로 씻은 후에 물기를 빼고 비닐봉지에 넣어 영하 2도 되는 김치 냉장고에서 약 1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미 믹서로 다 갈아 놓은 걸쭉한 새비름즙을 먹을 때는 티스푼으로 2-3개 정도의 매실즙이나 오렌지 주스를 적당히 섞어 먹습니다. 일곱 번째, 또 가진 양념으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새비름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비름에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 몸이 냉한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어떤 천식 환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가 하면 다른 환자들에게는 기관지를 민감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3g, 3g 이상 섭취하면 포도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맨날 몇 달 몇 년을 계속 먹는 게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적당히 소량을 잡수시면 괜찮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네 번째, 끝으로 혈액 응고에 이상이 있거나 강력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새비름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비름에 그 중금속이죠, 수은이. 중금속인 수은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량을 장기간 섭취하지 마시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증세가 호전되면 먹는 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다시 증세가 나타나면 아주 소량을 조금씩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비름에 대한 생김새를 알고 싶으시면 수고스럽지만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새비름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새비름에 대한 모양새나 이런 다 나옵니다. 잎사귀 꽃이니. 그래서 검색해서 새비름의 생김새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